시위대는 참관석을 통해 진입해 의장석까지 점거했습니다. It's not protest, it's insurrection.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but you have to go home now.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국 민주주의 사망일,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준하기 위한 그 자리,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한 거죠. 수백 명의 폭도들이 의사당 벽을 타고 넘었고요. 인종차별주의의 상징 길을 들고 의사당을 휘젓고 다니는가 하면 의장실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V자도 그립니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결국 주방위군,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돼서야 이 난투극은 진압이 됐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풍경이 미국 의사당에서 벌어진 건데요. 더 믿기 어려운 건 이 난동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란 점이죠. 참 우리도 이럴진데 미국인들의 충격은 어떨까요?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의 박홍빈 교수 만나보죠. 박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벌어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어떻게 갑자기 의회 벽을 타고 넘게 된 겁니까?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는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대선 결과를 상징적으로 확정하는 날이었는데요. 네. 오전부터 이제 백악관 앞에서 대선이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의사당으로 다 같이 행진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상하원 의원들을 격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약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행진을 했죠. 그래서 오후 1시경에 이제 일군의 무리가 의사당 서쪽에 있는 경찰 바리케이트를 넘어섰고 네. 오후 2시경에 이제 의사당 동쪽 편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게 됐죠. 아니 저는 그 연설에서 뭔가 이렇게 부추김은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행진하라 이런 말은 없었는 줄 알았는데 행진하라란 말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행진 지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행진할 겁니다. You have to be 네네. strong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뭐 이렇게 하고요. We will march라고 얘기해서 우리 지금 행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죠. 야, 그래요. 참 지금 저는 진행을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사당 벽을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타고 오릅니다. 저건 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의사당이 뚫립니까? 거기 경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뚫렸어요? 이게 의회를 사실 이제 수비하고 있는 경찰이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헌법은 경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다 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연방 정부 건물은 주 정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경찰을 유지해가지고 질서가 유지돼 왔어요. 그래서 의회 의사당은 의회 경찰이라고 캐피털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비를 하고 있는데 아하. 그 의회 경찰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죠, 사실. 그게 제일 컸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예. 트럼프는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오면서 항상 법과 질서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위대들이 의사당 침입까지 시도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요. 저걸 누가 예상합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정부 방위군 이제 부르고 워싱턴 DC 이제 경찰 부르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이제 사태가 좀 커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날이 의회 회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 기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반응, 분위기 어떤가요? 저도 사실 요 회의를 보려고 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애리조나 주의 선거 결과가 부정이다라고 하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직원들이 의원들을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상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중계가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제로 뭐 체류탄 쏘고 사람들 들어가고 하는 장면들이 생중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렇죠. 저도 놀랐고요.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치욕의 날, 민주주의 사망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 예, 어저께 오늘 이제 급히 육업을 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이 공화당 지지자의 45%가요. 굉장히 크죠. 45%가 여전히 어저께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체 국민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어저께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예. 그러니까 40%에 40%니까 전체 국민 한 20% 정도는 예. 이게 뭐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다. 와. 선거 부정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사실 제가 그 그게 질문을 문제라고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사실 트럼프는 여러분 47.7% 득표율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지난 대선 당선될 때 득표율보다도 이번이 더 높았어요.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투표했던 그 47.7%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여전히 지지한다고요. 예, 그렇죠. 그와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한 절반 정도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라고 보면 되고요. 절반 정도는 이제 트럼프가 뭘 하든지 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럼프식의 이제 파퓰리즘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이제 종류의 사람인데 네. 그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어저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선거는 부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쿠데타 폭도들의 난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한다. 그런 일이다. 용감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니까 이게 어떤 민주주의의 뭐 치욕 이런 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가.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트럼프 주변에서는 공화당의 그 중진들조차도 등을 돌렸다면서요. 예, 뭐 우선 어저께 그 사건 있자마자부터 보면요. 네. 어저께 이제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가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의원들이 총 이제 5개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개 주에서는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원 의원들이 그 돌아서 가지고 이의 제기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하고 펜실베니아 주 2개만 이의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물론 새벽에 끝나긴 했지만요. 생각보다는 이제 빨리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하원 의원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가 아닌 걸로 바뀐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각 강요 중에는 몇 시간 전에 이제 교통부 장관이 사임을 했는데요. 네. 교통부 장관은 그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부인이에요. 예. 그 사람 이제 교통부 장관이 사임을 했고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뭐 공화당 출신들도 다 이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대선 후보였던 밋 럼니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사건이 있자마자 대통령이 충동한 폭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공화당 당원들은 이것은 폭동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있는 거죠. 자, 박 교수님,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트럼프는 그럼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냐? 저는 이 분석이 궁금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러는 거죠?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굳이 의사당 안까지 유리를 끌고 들어가라라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제 그 의사당 쪽으로 가자라고 했다기보다는 의사당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압력을 좀 넣어주자.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이
그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서 받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그 바이어스되어 있는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그래서 좀 편향된 트럼프는 실제로 네. 예, 편향된 정보를 받고 있어서 트럼프는 실제로 상하원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저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나왔을지는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행진하라고 했다면서요. 행진이란 말을 했다면서요. 그래도 그냥 은유적으로 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행진까지는 해도 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하라는 거지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뚫고 들어가라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담을 타고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 거군요. 지지자들이. 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사건 이후에 나왔던 트럼프의 메시지들이 문제예요. 예. 이게 애국자들이라고 치켜 세우고 네. 또 여전히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이제 음모론 같은 것도 얘기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에 나왔던 메시지들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른 커리어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2024년에 대선에 출마할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을 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24년에 대선에 뭐 뚜렷한 스타가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가 나오면 또 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랬었죠. 생각들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의 상징처럼 보여져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돌아섰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화당 내의 경선을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24년 같은 경우는요. 박홍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정치적인 생명은 사실상 끝이 나지 않았는가. 물론 정치 행동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지금 오후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가지고 네. 부통령이 네. 대통령 권한을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고 바로 직을 이어받으라라고 하는 요구를 뭐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들은 하고 있지만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2주밖에 안 남았지만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다. 10초 남았는데요. 진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탄핵 되겠습니까? 이게 탄핵은 좀 다른 문제고 직무정지하는 시스템이 일단 있어요. 직무정지. 직무정지하는 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때 2주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